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들이 가슴 손으로 선생님께서 흔쾌히 관련 정보 풀어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저도 경험도 있고 제 주변에 그 가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다수가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경험담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 좀 경험담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가슴 수술을 20대 초반에 했어요. 보디빌딩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수술을 했는데 왜 했냐면 제가 원래 이제 가슴 사이즈가 크지 않은 체형이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컴플렉스였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가슴 수술부터 해야지. 그래서 20대 초반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슴 수술은 저희 선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아닌데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수술을 했을 때 무대 위에서 나의 표현력, 내 자존감이 더 올라가서 내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추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꼭 선수분들 아니더라도 일반 여성분들도 가슴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디빌딩적인 측면을 떠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좀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실 가슴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보형물의 위치를 가슴 근육 아래에다가 넣는 수술을 했고 제가 최근에는 이 보형물을 가슴 근육 위로 올리는 재수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수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운동의 퍼포먼스는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전에 제가 가슴 근육 밑에다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불편감이 많았었는데 이 근육 위에 보형물을 올리니까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는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첫 수술과 2번째 수술에서 느낀 거는 첫 수술이 회복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형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 대한 그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2번째 수술은 공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위치만 바꾼 거다 보니까 사실은 재수술하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모든 운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수술이 처음이냐 아니면 재수술이냐의 여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수술을 하고 제가 원래 가슴 사이즈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보형물을 집어넣는 공간을 안에 넓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모든 조직을 다 긁어 뜯어낸 상태다 보니까 너무 아팠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팔도 못 들겠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그리고 압박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편감이 첫 수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2번째 수술은 거의 수술을 하고 반나절 만에 좀 이런 좀 움직임도 가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을 했을 때 보형물이 터지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병원에 가서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데 보형물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병원 측에서는 이 보형물의 재질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단단하고 안전하다. 근데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라는 거를 무조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아예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할 때 초반에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이게 고착화가 잘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움직임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주기적으로 좀 갈아줘야 되는 건지 요즘 나오는 보형물은 뭐 평생 가지고 계셔도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기검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초음파 검사나 왜냐면 저희가 이 보형물이 뭐 손상이 됐다를 떠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다 보면은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어떤 이런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하면서 이 보형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한번 어떤 리스크가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는데 제 주변 분들의 리스크를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가 좀 드신 상태에서 가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젊었을 때 가슴 사이즈가 좀 컸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처지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미 가슴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었고 그 상태에서 충분한 그 안정기를 거치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 보형물이 좀 이렇게 위치가 잘못 자리 잡으신 경우
보형물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좀 가슴 안쪽에 좀 이름 모를 통증들, 이런 불편감, 이 잘못 유착돼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도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20대 초반에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이 둘을 모유 수유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아기 엄마다 보니까 수술하고 모유 수유 못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실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지장이 없다 맞아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맞아요.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어요. 좀 더 빨리 할 걸. 좀 더 빨리 하고 제가 첫 수술 때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가지방 이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내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긁어서 가슴에 넣었는데 그건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가지방이더라도 이 안에 잘 유착이 되지 않으면 다 소실되고 다시 없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보형물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너무 대중화가 안 돼 있을 때다 보니까 겁이 나서 사이즈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넣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차라리 그냥 크게 할 걸. 그런 후회가 좀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걸 제가 누군가한테 막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그냥 만족감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더 태가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만족도는 정말 높았어요. 금액 관련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금액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 선으로 제가 처음에 수술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금액대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보형물의 그 재질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대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저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병원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처음이냐 재수술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보형물의 이 등급이라고 할게요. 등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슴의 모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가슴 수술은 사실 뭐 선수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 뭐 강요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고 선택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증이 좀 해소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